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졸업식이 잇따라 축소되면서 화훼업계도 울상입니다. 팔리지 않은 꽃들이 폐기 처분되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노선과 관련해 창원시가 경제성을 이유로 직선화를 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주와 남해안권 자치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난치성 질환 등으로 학교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화상 강의를 지원하는 꿈사랑 학교가 열악한 시설과 부족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불허한 이후에도 지리산 인근 지자체들이 용역에만 16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곳곳에서 졸업식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졸업식을 지켜보지 못한 학부모들도 속상하지만 졸업식 특수를 기대했던 화훼농가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교 후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 약 30분 전, 가장 붐벼야 할 꽃 자판대 앞에는 상인들만 멀뚱멀뚱 서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학교 측이 학부모를 비롯한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짠하고 제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없는 애 졸업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마치고 나면 기다렸다가 그냥 사진이라도 한번 찍고. 상황이 이렇자 졸업식 특수를 노리고 있던 화훼업계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화훼 공판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졸업식 때 가장 많이 팔리는 장미와 후리제아 등이 저장고에 수북합니다. 경매 본 물건이 지금 팔려야 되고 거의 다 팔려야 되는 시점에서 박스를 못 뜯고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 2년 전과 비교했더니 이 꽃들의 경매 낙찰 물량과 가격은 30-40% 정도 떨어졌습니다.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공판장의 쓰레기 집화장. 보시는 것처럼 버려진 꽃들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요. 졸업식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탓에 팔리지 않는 꽃들이 이렇게 폐기 처분되고 있는 겁니다. 2월만 바라보고 꽃을 키웠던 재배농가는 가정의 달인 5월까지도 피해가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4월, 5월 달까지 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도는데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화훼 농가들이 다 죽는 거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화훼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경상남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도는 어제 오후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국 진출 혹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시군 경제국장들과 지역경제협력회의도 열고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위생용품 매석 행위를 엄정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업한 학교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학생 1명이 후베이 지역을 방문하고 지난달 14일 입국한 뒤 14일 이상이 지난 2일까지 무증상 자가 격리를 마쳐 현재 도내 학생이나 교직원 중에서 무증상 자가 격리자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관련해서 창원시가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성을 이유로 직선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진주와 남해안권 지자체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는 남북 내륙철도 노선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로 경제성을 들었습니다. 김천에서 진주, 거제의 당초 노선을 진주를 빼고 직선화하면 운행거리는 10km, 예산은 2천억 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전선을 고속화해 남북 내륙선과 연결하면 진주 서울 간 거리는 당초보다 10분 늦어지지만 지금보단 1시간 이상 짧아진 2시간 20분, 마산 서울은 2시간 15분, 거제 서울도 2시간 35분으로 당초보다 각각 20분과 5분이 짧아집니다. 또 창원, 김해 등 170만 명이 추가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 앞으로 남북 내륙선 복선화 추진에도 합리적이라 덧붙였습니다. 복선화를 이렇게 하려 그러면 편익이 발생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용 수요가 많은 쪽으로 가야 곡선에 이렇게 명분도 생기고. 하지만 남북 내륙선의 당초 목적이 균형 발전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진주권과 남해안권 지자체의 의견입니다. 진주를 패싱하고 직선화하는 건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지역 간 갈등은 사업 착공만 늦출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선이 변경되면 창원 등 동부 지역의 이용 편의성은 개선될지 모르지만 서부 경남 지역민의 불평 가중과 서부 경남의 침체를 가져와 국토교통부는 용역을 거쳐 11월쯤 노선과 정거장 위치를 결정할 예정으로 앞으로 지자체 간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랐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뚝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아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도, 진주 영하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3도, 진주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창원을 포함한 4개 시군에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는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면서 그 밖의 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경남 서부 내륙과 고지대를 중심으로 새벽 사이 날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5도, 함안 영하 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4도, 양산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7도, 산청 영하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도, 합천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내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각종 질환으로 정규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건강장애 학생들이 화상 원격 강의를 듣고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교육하는 학교는 열악한 시설과 부족한 예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석 기자입니다. 선생님들이 난치병 아이들을 대상으로 화상 원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전 노래방보다 좁은 부스 안에서 하루 대여섯 시간씩 수업을 하는데 학생 20-30명이 접속한 상태라서 잠시도 자리를 비우기 힘듭니다. 초등학교 별관 화장실을 빌려 쓰다 보니 세면대와 변기 모두 아이들 규격인데다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 낡아 있습니다. 매년 2천여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일반 학교의 별관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면 제거 공사를 하지 않은 복도 천장엔 성면 가루가 새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테이프로 임시 방편을 해놨습니다. 예산이 없어 14년 된 화상 강의 프로그램도 교체하지 못해 명사특강이나 온라인 수료식처럼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하면 먹통이 됩니다. 전면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조금 크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설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소아암이나 백혈병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들은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면 특수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이 학교에서 원격 화상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습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이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스쿨포유라고 하는 이제 공교육 원격 수업 화상 강의 기관을 좀 설립하고 있고.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원이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원격 수업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여서 기존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면 건강장애 학생의 교육권은 심각히 훼손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정부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불허한 이후에도 지리산 인근 지자체들이 용역에만 16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정부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대전제를 밝혔습니다. 지리산 인접 5개 시군이 합의해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케이블카 검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불어 방침에도 함양군과 산청군, 구례군이 케이블카 용역비로 16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청군과 함양군은 지리산 케이블카를 장기 과제로 미뤄 당장은 계획이 없지만 구례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전담팀을 신설해 올 상반기 관련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년 시범 사업에서 부결했던 내용들을 그 내용들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환경부에서도 납득이 갈 수 있는 내용으로. 무분별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시민단체는 세금을 낭비하고 지역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케이블카와 영원히 결별하자는 논평을 냈습니다. 용역 예산 16억 원은 주민복지 등에 사용될 세금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용역업체만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정말 안 되는 사업 가지고 돈 쓰고 또 지역의 여론을 분열하는 이런 일들이 멈춰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도 생각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공약은 다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립하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자연공원법 개정을 서두르고 또 지리산 인접지자체는 전남 신안과 순천, 경기도 연천처럼 유네스코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리산을 생태, 역사,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시민단체의 대안도 설득력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경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경제 소식들을 문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경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95로 1년 전보다 1.2% 상승했습니다. 경남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8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와 공업 제품이 1년 전보다 각각 13.8%와 2.5% 상승했습니다. 경남의 미분양 주택 수가 6개월 연속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 기준 경남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2,269호로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전국 미분양 주택의 26%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미분양 주택은 창원이 5,329호로 가장 많고 거제 1,819호, 통영 1,500호 순이었습니다. 경남농협이 올해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한 연합 마케팅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남농협은 제값받기를 통한 농산물 판매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10.4% 늘어난 3,3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판촉 활동과 신규 품목 발굴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월간 전략회의에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국비확보 대책본부를 가동해 내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도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전년보다 3,800억 원 증액된 6조 3,700억 원으로 정하고 국가 정책 방향과 사업의 시급성, 지역 여건을 함께 검토해 도정 역점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전국 이통장 연합회 남해군지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남해군청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떡국 나눔 행사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공곡성당에서 진행됩니다.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전 10시 시민홀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 업무 협약식은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함안 군수실에서 진행됩니다.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용역 중간 보고회는 오늘 오후 4시 하동군 상설회의장에서 열립니다. 김해시가 전국체전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체전기획팀과 체전시설팀으로 구성된 전국체전 추진단은 개폐회 시기 열리는 주경기장 건립공사를 비롯해 전국체전이 차질 없이 열리도록 사전 준비와 행사 기획 등을 담당합니다. 김해시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2023년 10월에 개최됩니다. 조근재 함안군수는 직원 연석회의에서 성산산성에는 옛 삼국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성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만 그 가치에 비해서 관심이 부족해 오랜 세월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직원 모두 성산산성을 탐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주변의 다른 문화유산들도 관광 콘텐츠에 접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수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진주시가 시내버스 탑재형 주차 단속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진주 시내를 통과하는 130번과 251번, 350번 3개 노선 9대 시내버스에 CCTV를 장착해 주요 간선도로와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합니다. 경남 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성명을 내고 합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합천 환강 일대 직강화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합천군이 반원 형태인 환강을 직선으로 정리해서 발생하는 100만 평을 골프장과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려고 한다며 강의 본성을 무시한 채 환강을 곧게 정리한다는 것은 환강의 4대강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창원시가 창원 국가산업단지와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로이자 1982년 준공된 뒤 확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봉암교를 2024년까지 넓힙니다. 시는 국비와 지방비 324억 원을 들여 현재 5차로인 봉암교를 8차로로 넓힐 계획으로 올해 14억 원을 들여 봉암교 확장 기본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경남 매세나협회는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즉 매세나에 기존의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뿐 아니라 올해부터 사천시와 통영시도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시행된 이 사업은 지난해 136개 팀과 결연해 22억 9천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사업에 참여할 희망기업과 예술단체의 접수를 오는 26일까지 받습니다. 남해 설리지구 어촌 뉴딜 300 사업이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우수 대상지로 선정돼 19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남해군은 방파제 연장과 해양 레포츠 계류시설 설치, 바다 박물관 조성 등 사람과 바다, 마을과 입지 4개 부분에서 25개 사업을 발굴했으며 사업비 증액에 따라 기본 계획을 보완해 올 하반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산청군의 SNS 직거래 장터인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 개설 1년 만에 매출 6억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산청군 직거래 장터는 농가에서 직접 생산 과정과 상품 소개, 요리법, 농가 일상 등을 소개하고 댓글을 이용한 실시간 소통으로 개설 1년 만에 2만 9천 명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시스템인 스마트홈을 올해 100가구 추가로 구축합니다. 스마트홈은 홀로 사는 노인 가구에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동작 감지 센서를 부착해 낙상과 같은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 인공지능 스피커가 생활 정보를 안내하는 등 독립 생활을 돕는 것으로 김해시는 지난해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창원시는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창원사랑 상품권의 새로운 이름을 시민 제안을 받아 28일 뽑을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모바일과 종이 형태의 창원사랑 상품권을 각각 출시해 현재까지 230억 원어치를 발행했는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취지를 살리면서 기억하기 쉽고 발음하기 쉬운 이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5월 말에 열렸던 진주 논계제가 올해는 5월 초로 앞당겨 열립니다. 진주 논계제 제전위원회는 올해 논계제 개최 기간을 주말과 휴일이 연달아 있는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로 앞당기고 기간도 하루 늘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2월 5일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